발생 빈도도 그렇게 낮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클로스트리디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역시 이제 세균성 설사를 일으키는 병원체예요. 앞서 그 질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세균성 설사의 두 번째 오른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세균이고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내용은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린니스 타입 C고요. 그리고 우리가 백신에 사용할 세균도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린니스 타입 C의 톡소이드를 이용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클로스트리디움은 갖고 있는 톡신에 따라서 그 타입이 바뀌어요. 타입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톡신을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냐에 따라서 A부터 E까지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요. 다 많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백신에 들어있는 클로스트리디움 타입 C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 타입 A에 대해서만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세균이 주로 돼지에서 설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린니스 타입 C에는 알파 톡신과 베타 톡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백신에는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타입 C를 키워서 세균 거기서 나온 톡신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톡신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베타2라는 톡신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타이핑을 하는 것과는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베타2 톡신도 병원성과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제 옛날에는 괴사성 장염이라 그래가지고 클로스트리디움 타입 C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2011년, 12년 지나가면서부터는 이 클로스트리디움 발생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분들이나 임상가들이 기고를 많이 했는데요. 클로스트리디움 타입 C에서 A로 이제 현장에서는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클로스트리디움 타입 A에는 알파 톡신만 들어있고 그리고 베타2 톡신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은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린니스 타입 A는 이제 정상 세균총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베타2 톡신을 갖고 있는 세균 같은 경우에는 클로스트리디움 타입 A 같은 경우에는 병원성을 나타내더라. 즉 다시 말해 설사와 관계가 있다라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세균 검사를 하면요. 농장에서 돼지에 이렇게 항문을 수압을 해오거나 설사를 받아와서 돼지 여기 있는 배지에다가 발라요. 그러면은 이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경우에는 동기가 없이 키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루 정도 키우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빨간색은 이제 양 적혈구를 가지고 만든 배지예요. 그런데 클로스트리디움이 자라면서 적혈구를 다 용혈시켜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하얀 띠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키웠을 때 클로스트리디움 이게 이제 각각의 세균의 이제 집락들인데 이게 한두 개 나온다고 해서 얘는 클로스트리디움 설사야라고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얼마나 많은 이 분변 안에 얼마나 많은 병원체가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정말 설사의 직접적인 원인체다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클로스트리디움이 맞는데 뭐냐라고 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A인지 C인지를 봐야 되니까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은 요즘은 대부분 다 알파만 나와요. 그리고 베타2 이렇게 두 가지의 양성이 나와서 이 세균이 설사와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클로스트리디움 C의 톡신, 알파, 베타, 베타2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톡신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폴리클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움의 설사 기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똑같아요. 세균이 들어와서 증식을 하면서 나오는 톡신 그리고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타입 C의 소개 그림이어서 베타 톡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톡신이 자라면서 보시면 이제 하얗게 된 게 장상피 세포인데요. 점점 장상피 세포를 괴사를 시켜요. 이 베타 톡신은 괴사 독소여가지고요. 괴사를 시키면서 혈관으로 들어가면서 혈관도 다 터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뻘겋게 되면서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은 이렇게 전형적인 괴사성 장염 소견을 나타내게 됩니다. 보시면은 완전히 빨갛죠. 여기도
빨갛게 되고.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움 타입 C에 감염된 돼지의 전형적인 소견이고요. 이 그림은 뭐냐면은 우리가 농장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설사예요. 노란 설사. 돼지들이 신나게 젖을 먹고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돼지들은 활력은 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설사를 맨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이 설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만 찍었는데 이 밑에 보면요. 설사하는 데 가면은 노랗고 하얗고 다 그냥 설사가 떨어져 있어요. 돼지가 설사를 하면은 안 되는데 죽지도 않고 설사만 계속해요. 살도 안 찌고. 그래서 농가에서는 계속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피해기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부검을 해보면 노란 설사가 가득 차 있죠.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이랑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요거를 가져와서 세균을 키워보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클로스트리디움이 검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클로스트리디움 C의 유관 병변과 A의 유관 병변을 비교해 보시면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